안녕하세요. 동행가족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판결 때문에 한바탕 정치권이 뒤집어졌었죠. 자, 이재명 이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다가 2심에서 갑자기 무죄로 바뀌면서 사실상 끝난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대법원이 2심이 잘못 판단했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한 다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시켰습니다. 자, 이후에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 이 파기환송심은 원래 5월 15일 다음 주에 공판기일이 잡혔던 게 민주당이 강한 반발로 어쨌건 대선 이후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끝난 건 아닙니다. 왜? 연기가 된 거예요. 게다가 대법원이 유죄라고 내려보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파기환송 다시 2심으로 갔는데 물론 2심과 다른 재판부지만 무죄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유죄 취지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유죄는 유죄인 거예요. 그 형량이 다시 1심처럼 징역형으로 갈 거냐 이 부분이 남아있는 상황. 어쨌건 이재명 후보로서는 대법원이 유죄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결론은 유죄로 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안 되면 계속 이어지는 거고 되면 재판이 중단될 수 있지만 그럼 또 퇴임 이후까지 이 재판은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유죄 취지로. 자, 그러면 대체 대법원은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게 2심이 잘못 판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까요? 자, 소수의 대법관은 무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까지 균형 있게 제가 전해드릴 겁니다. 박사님들, 유죄인지 무죄인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받는, 신망받는 사람들이 모인 이 대법원은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한 건지 한번 공정하게 여러분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여러분, 이번 대법원 판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 이 표현이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니라 선거인, 유권자의 판단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제가 뉴스터디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1심 재판부가 했던 바로 그 대목입니다. 1심 재판부.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는 듣는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 자 보십시다. 지금 이재명 대표 다 세 가지가 발언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중에 이제 2개 발언이 1심에선 유죄, 2심에선 둘 다 무죄,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가 되거든요. 바로 이 2개 발언입니다. 김문기와 마치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그리고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다. 자, 그러면 대법원과 1심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2심은 왜 무죄라고 했냐? 2심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발언이 다양한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뜻으로 해석이 되면 그건 피의자 인권 차원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자,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되면 그건 확실하지 않은 거니까, 죄가 확실하지 않은 거니까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된다. 그래서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 2심 재판부의 해석을 뒤집습니다. 다의적으로 해석 안 되는데 단일 해석, 하나로 해석된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자, 볼게요. 바로 이 발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자, 당시에 이제 김문기 처장을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아냐 모르냐 논란이었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여행을 가는데 같이 갔더라. 출장을 가는데 실무진과 같이 갔으면 그 사람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표창을 수백 명 주는데 그 사람을 제가 왜 특정하게 기억하지 못하냐고 하면 그게 적정한 지적일까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부분이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여기서 쟁점은 이겁니다. 여기서 말한 조작이 이재명 후보 측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이 사진인데 마치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이 사진을 조작했다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사진을 조작했다는 얘기다. 자, 대법원과 1심 재판부는 뭐라고 보냐? 뭐가 조작됐다고 하는 거냐? 이재명 후보는 내가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그 사실을 조작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재명 후보는 실제로 김문기 처장과 이때 골프를 쳤어요. 근데 마치 골프를 안 쳤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유권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얘기한 건 나는 골프를 안 쳤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사진이 조작됐다.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조작했다는 게 아니라 이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대법원은 왜 이 조작이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조작했다고 보느냐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뭐냐?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 골프 사진이 어마어마하게 당시에 논란이 됐었다는 거죠. 피고인은 대선을 약 3개월 앞둔 상황에서 고 김문기와 함께 해외 출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 골프도 함께 쳤다는 의혹이 확산되자 그러면 이렇게 골프도 같이 치는데 정말 김문기를 몰랐습니까? 라는 의혹이 커졌고 그 의혹의 핵심으로 대두된 이 해외 출장 중 골프 동반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면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논란의 핵심은 뭐였냐면 이렇게 골프를 같이 쳤는데도 정말 몰랐습니까? 이게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 이 골프의 발언은 골프 사진에 나오는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이 구체적인 교류 행위를 부정하는 취지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 논란이 바로 그 논란이었고 그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라는 겁니다. 이를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김문기와 해외 출장에 동행했지만 같이는 갔지만 그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기는 사진을 조작한 거다. 이 사진이 조작된 거다 얘기를 할 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까 뭐라 그랬죠? 표현의 의미는 누구의 관점?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돼야 된다. 유권자는 이렇게 골프 안 쳤다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 측은 이렇게 변론하죠. 아니, 사진이 조작된 게 맞잖아요. 자, 이 사진은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이 사진은 골프 쳤을 때 사진이 아니라 골프는 호주에서 치거든요. 근데 이 사진은 그 전에 뉴질랜드 갔을 때 뉴질랜드 도착 첫날에 빅토리아 산에 관광 갔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자, 맞잖아요. 조작됐잖아요. 마치 빅토리아 산 사진을 골프 사진인 것처럼 조작해서 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지금 계속 기준은 뭐라고요? 선거인의 관점. 자, 선거인의 관심은 그래서 골프를 쳤냐 안 쳤냐지 해외 출장 기간 중에 어느 날에 골프를 쳤는지 어떤 선거인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다른 날에 이날이 아니라 다른 날에 김문기와 골프 쳤고 해당 사진이 촬영된 이날에는 골프 치지 않았다로 이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사후에 물론 사진은 좀 다른 사진을 냈지만 자, 이 얘기를 들은 유권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지냐? 당시에 골프 쳤냐 안 쳤냐 관심이고 이 골프 친 사진이 조작됐다는 건 골프를 안 쳤다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2심 재판부는 왜 무죄로 봤냐? 근데 이 발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어떻게 봤냐면 이 골프 발언은 사실은 김문기를 성남시장 때 알았냐 몰랐냐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보조적인 논거에 불과하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게 이게 거짓말을 하면 처벌할 정도의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골프 발언은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이 발언 자체가 선거인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 그 당시 상황은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당시에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유한기 씨도 사망하고 김문기 씨도 극단적인 선택 두 사람이 상황한 상황에서 장시간 함께 운동하며 대화를 나누는 골프의 특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해외 출장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데도 김문기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이 대장동 핵심 실무자인 김문기와 피고인의 관련성을 차단하려 한 거다, 이건. 골프 동반이라는 교류행위의 존재 여부는 피고인을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정말로
자신과의 이 관계를 김문기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 대장동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골프를 쳤는데 골프를 안 쳤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 그건 선거인들에게 정확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아주 큰 문제의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조작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지금 대법원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조작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여기서 조작, 이게 지금 논란이잖아요. 조작은 어떤 일을 사실인 듯 꾸며서 만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따지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은 피고인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는데도 국민의힘에서 마치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 사진 중 일부인 4명 부분만을 떼어내어 보여준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거예요. 들은 사람은 이재명 후보는 김문기와 골프를 안 쳤구나. 왜? 골프 쳤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조작이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골프 쳤잖아요. 허위 사실이라는 거죠. 자, 요 판결에 대해서 대법관 12명이 판단에 참여하는데 12명 만장일치로 동의한 게 아닙니다. 2명은 반대 의견을 냅니다. 자,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 2명이 무죄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자, 대법관도 사실은 뭐 이게 추천이 있는데 어쨌건 참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10명은 지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내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2명의 대법관은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리는데, 자, 이렇게 봅니다. 이걸 따져요. 이 두 대법관은 쪼갭니다. 자, 보라는 거예요. 이 워딩을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이게 주어져. 사진을 목적어 첫 번째 서술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이건 부사절이고 사진을 공개했던데 두 번째 서술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도 부사절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세 번째 서술어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네 번째 서술어 조작한 거지요. 서술어 쪼개니까 더 복잡해 보여요. 어쨌건 거의 한 문장이에요. 그죠? 한 문장을 이렇게 쪼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왜 쪼개느냐? 왜 쪼개느냐? 뭘 조작했는지를 지금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법관 2명은. 자, 이렇게 본다는 거죠. 지금 결국은 대법관 다수의 의견은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거지요로 지금 들린다는 거죠. 일반 선거인들은. 골프를 쳐놓고 골프를 친 게 조작된 것처럼 사실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자, 보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란 어구는 선행 문장인 요 1번 요 보여줬더군요에서 끊는 겁니다. 1번에 해당하는 거고 조작한 거지요는 요 두 번째 속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조작했는지 요게 이제 생략된 주어가 핵심인데 다수 의견은 피고인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조작한 거죠 라고 해석을 했지만 이게 멀다는 거예요. 얘는 여기 있고 얘는 1번에 있고 얘는 2번에 있다는 겁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공개했던데 여기랑 연결되는 거지. 자, 요까지 가는 건 여기랑 연결된다고 보는 게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 그러하다는 거예요. 자,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은 조작한 거죠와 연결되는 게 아니라 바로 뒤에 있는 공개했던 대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왜 그럼 이 발언을 했느냐?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그거는 상대방의 행위를 적시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국민의힘이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이 공개했다라는 행위를 적시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거지. 내가 이 골프를 친 거가 조작됐다라고 후행으로 연결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법관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느 유권자가 그렇게 꼼꼼히 따졌냐는 거예요. 어느 유권자가 1번 따로, 2번 따로, 1번 주어, 목적어, 부사 이렇게 안 들린다는 거죠. 아까 말한 듯이 자,
배경은 골프를 쳤냐 안 쳤냐가 핵심이었고 이 얘기를 쫙 듣고 아 유권자는 골프를 안 쳤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골프를 쳤다? 허위 사실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두 번째 국토부 발언으로 넘어갑니다. 동투더 뉴스. 백현동 발언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자, 이 발언이 허위라는 거예요. 뭐냐면 백현동의 그 개발의 용도를 변경해 준 거는 국토부가 의무조항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내가 해준 거다. 여기서 의무조항 요구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준 거다. 의무조항은 뭐예요? 여기 써 있는 건데 무조건 국토부에서 요구를 하면 지자체장은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43조 6항. 자, 내가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불가피하게 해줬다는 발언 하나. 자, 두 번째. 이 의무조항의 근거에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라는 발언. 이 두 가지가 허위라고 해서 기소가 된 겁니다. 왜? 국토부는 의무조항에 이 백현동 개발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이 발언 허위. 두 번째, 누구도 국토부 공무원 누구도 협박을 한 사실도 협박을 받았다는 성남시 공무원도 없기 때문에 협박이라는 발언도 허위. 이 두 것 때문에 지금 기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2심에서는 이게 왜 무죄가 났느냐? 이 발언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들인데 길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전문이에요. 길죠. 자, 이걸 또 쪼갭니다. 2심은. 쪼개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두 개의 문제 발언은 어디에 나오냐면 이 설명 발언 세 번째에 나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무조건 지자체장은 반영해야 한다고.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 3번 발언 얘기하는 건데 자, 2심은 왜 무죄냐? 이 발언은 백현동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쪼개봤더니. 무슨 얘기냐면 질문은 백현동 당시 이게 왜 질문 나왔겠습니까? 당시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해준 건 측근 김인섭 씨 특혜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대선 때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답이 나오는 건데 어쨌건 질문으로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용도 상용이 특혜라고 하는 게 맞냐라고 물었을 때 이재명 후보가 쫙 백현동 얘기하다가 중간에 가면 백현동뿐 아니라 당시에 비슷한 성남시에 있던 5개 공공기관 부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얘기가. 그 5개 공공기관 부지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 발언이 나왔고 정작 백현동 얘기를 한 이 부분, 뒷부분과 정리 발언 부분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현동을 얘기할 때는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게 없고 지금 허위 사실로 기소된 부분은 백현동이 아니라 5개 공공기관 부지 전체에 해당된 내용이기 때문에 2심은 무죄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대법원은 그럼 이걸 어떻게 뒤집었을까요? 대법원은요. 아까 똑같습니다. 김문기 골프 발언도 아까 2명 대법관이 막 쪼개잖아요. 자, 누가 그렇게 쪼개서 듣느냐는 거예요. 일반 선거인은. 자, 지금 뭐예요? 질문이 백현동이에요. 당시에 논란이 됐던 건 뭐예요? 백현동이에요. 대법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질문부터가 백현동 용도 변경이 특혜냐 이걸 물었고 피고인은 백현동 얘기를 한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심은 사후에 이 발언 다 끝나고 사후에 인위적으로 발언들을 분절, 자르고 떼고 묶어서 재구성해서 나눠서 해석하다 보니까 잘못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피고인의 발언은 일반 선거인은 어떻게 듣느냐? 국토부가 피고인이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에 이거 의무조항에 해당됩니다 라고 압박을 가해도 안 되니까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까지 해서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용도를 상향하게 되었구나 라는 인상을 충분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2심은 선거인이 가장 먼저 접한 모두 발언의 의미를 이걸 여기에 또 갖다 붙여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피고인이 모두 발언 여기서 백현동 특혜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을 하냐면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이 뭐예요? 의무조항 얘기예요. 결국은 이 조항이에요.
이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는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의무조항 때문에 내가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 얘기는 없는 사실처럼 이건 또 해석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대법원이 보기에. 그리고 지금 문제의 발언은 이 3발언이잖아요. 그죠? 이 3발언은 뭐예요? 5개 공공기관 부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5개 공공기관에 백현동이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결국 백현동 얘기를 한 거라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이 보기엔. 결국 뭐예요? 왜 법원이 이걸 이렇게 잘라서 막 사후에 분절하냐는 거죠. 결국은 선거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얘기는 다 백현동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2심이 당시에 이 발언을 무죄로 한 또 하나의 핵심은 바로 아까 저희가 짚어드린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발언 역시 다양하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한 그 이 두 개의 발언이 백현동 얘기일 수도 있지만 백현동이 아니라 전반적인 당시에 성남시에서 비슷한 처지했던 공공기관 전체를 얘기하는, 콕 집어서 백현동 얘기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또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헷갈리면 어떻게 된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왜? 유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것도 무죄로 가거든요. 대법원은 이것도 단일 해석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해석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유를 듭니다. 자, 2심에서는 백현동 부분에 해당하는 이 발언 중에 백현동에 해당하는 발언이 이거지만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해서 무죄가 되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정리 발언인데요.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건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해석을 합니다. 2심은. 여기서 말하는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는 왜냐하면 당시에 국토부가 실제로 협조는 계속 요청하거든요. 성남시에 빨리 용도 좀 변경해 주세요. 자, 이게 지자체 이게 이전하려면 다른 지자체를 이전하려면 이거 빨리 용도가 변경돼야 됩니다. 요청을 하거든요. 실제로 요청은 있었기 때문에 이 발언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국토부의 법률이라는 요구는 의무조항을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2심은 해석을 합니다. 자, 대법원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법률도 무슨 조항? 의무조항 때문에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왜? 국토부의 압박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법률은 의무조항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다른 법률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의적으로 해석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여기는 국토부의 법률 의무조항 얘기한 건데 의무조항에 따라서 국토부가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자, 보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패널을 들고 설명을 하는데 그 패널을 든 설명에도 뭐라고 돼 있냐? 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별법. 이게 뭐예요? 의무조항 얘기라는 거예요. 패널에도 적힌 법률은 딱 한 개, 의무조항 법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당시에 이재명 후보는 이 의무조항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준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연결되는 건데요. 2심 재판부는 협박이나 직무유기 같은 표현, 아까 말한 이 표현은 사실이 아니라 과장된 발언이나 의견이기 때문에 이건 좀 주관적이지 않느냐라고 해서 허위 사실 공표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대법원은 아니라는 거죠. 왜? 여기서 말하는 의견은 가치 판단인데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견이나 판단은 증명이 불가능하잖아요. 내 생각인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그죠? 근데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직무유기나 협박 이런 건 있거나 없거나라는 거죠. 충분히 구체적으로 증명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국토부가 4단계 용도 상향 요구한 적이 없고 국토부가 용도 바꿔달라고 했지 4단계나 갑자기 올려달라고 한 적은 없고 성남시는 자체 판단에 따라서 용도를 변경했고 왜? 지금 뉴스터디 많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넘어야 할 2가지 벽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이 문서입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게 보낸 문서. 당시에 성남시가 국토부에 물었던 거죠. 이 백현동 용도 변경이 의무조항에 해당되는 겁니까? 국토부가 답을 보냈잖아요. 아니요. 그 법에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성남시에서 알아서 판단하세요 라는 공문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마치 백현동은 이 법률 때문에 내가 용도 변경을 안 해줄 수 없었다. 불가피하게 해줬다 라고 지금
대법원은 보는 겁니다. 왜? 이 법률 말고 다른 법률은 언급한 게 없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결국 이 얘기한 거 아니냐는 거죠. 자, 또 하나. 이게 그게 세 번째네요. 그죠? 의무조항 근거로 용도 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죠. 국토부가. 또 하나. 압박이나 협박이 없었다. 자, 협박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협박을 받았다.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협박을 받았다는 건 협박한 사람이 있거나 협박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다는 거죠. 국토부와 성남시 공무원 23명 증언했는데 누구도 협박을 했다는 국토부 공무원도 협박을 받았다는 성남시 공무원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단일 해석이다. 이건 이재명 후보가 이걸 백현동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국토부는 의무적 요구한 적도 없고 협박한 적도 없으니까 이건 거짓,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근데 좀 재밌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는 지금 다른 건으로 지금 재판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의 핵심은 뭐냐면 그럼 백현동 용도를 왜 변경해 줬냐. 당시에 이재명 후보와 친한 측근 김인섭이 이 백현동 사업에 뛰어들면서 그 다음에 특혜 주려고 상향해 준 거 아니냐 이런 거였는데 대법원은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또 대법원은 백현동 부지를 용도하려는 건 성남시에 원래 갖고 있던 계획 그래서 공공기여로 돈을 좀 받고 이런 것 때문에 하려고 성남시 스스로 검토해서 결정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혜 주려고 한 건 아니고 성남시가 자기네들 개발 계획에 따라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거죠. 어쨌건 이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왜? 국토부는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4단계나 요구하고 의무정을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남시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정해서 해놓고 이 특혜 의혹을 피하려고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마치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자,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명의 대법관은 이 다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냅니다. 그것도 한번 들어봐야죠. 자, 똑같습니다. 아까 반대했던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이 반대하는데요. 자, 이 두 대법관도 요기에는 동의합니다. 발언 내용을 아까 2심처럼 사후에 세분화하거나 인위적으로 분절해서 재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 대법관들도 자, 어쨌건 선거인들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는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사후에 막 잘라서 법원이 막 잘라서 해석하는 건 아니라고 동의를 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냅니다. 뭐냐면 자, 이 발언은 그렇게 의무조항 뭐 직무유기 협박 이게 막 물론 디테일하게 얘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취지를 보자면 이거라는 거예요. 결국 전반적으로는 용도 변경을 한 내가 행위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있으므로 어쨌든 국토부가 요구를 했고 그 요구에 따라 했으므로 그 정치적 책임이 국토부에 있어요. 국토부가 사실은 요구해서 내가 한 거예요. 그 정치적 책임이 있어요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한 거지. 이게 허위 사실까지 보기 어렵다. 주관적 평가라는 거예요. 내가 용도 변경을 해준 정치적 책임은 국토부에 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거 이제 대법관이 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제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 백현동 용도를 변경했어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럼 왜 했냐? 왜 했냐? 왜 했냐? 여러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국토부 요청도 있지 않았냐? 국토부 실제로 요청을 하거든요. 네, 바꿔달라고. 용도를 좀 바꿔달라. 왜? 그 빨리 한국식품연구원 공공기관 용도 변경해서 팔아서 그 돈으로 딴 데 가야 되니까 지금 용도가 지금 팔기 어려운 걸로 묶여 있으니까 안 팔리니까 용도 변경 하거든요. 그것도 있고 또 그거 팔아서 용도 변경 해줘서 팔면 그 용도 변경 해준 대가로 또 성남시가 좀 이렇게 기여분을 받거든요. 성남시도 이득이고 어쨌건 그거 팔고 뭐 앞 개발되면 이재명 후보도 정치적으로도 유리하고 또 실제로 언론과 시민들도 팔기를 원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요인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는 겁니다. 어쨌건 국토부 요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국토부가 요청해서 요걸 좀 강조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근데 그거 갖고 이렇게까지 처벌할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결국 이 두 대법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대법관 다수 의견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아까 골프 발언도 그렇고 백현도 발언도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는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국민의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이 내용은,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건 뭐예요? 2심도 마찬가지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너무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거죠. 얘기를 하다 보면, 정치로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약간 과장되거나 삐끗난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엄격하게 다 평가를 하면 정치적으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냐.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억압된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대법관 다수설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 국민이 가지는 의견과 사상을 표현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는 더 엄격하게 제한된 표현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왜? 국민들의 공정한 선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그래서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서 판단하라고 유죄 취지로 돌려보냅니다. 이게 논란이 됐던 건 결국은 이 판결이 6월 3일 대선 너무 임박해서 나왔다는 것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된 겁니다. 결론은. 그렇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은 이거 대선 개입하려는 거냐?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을 했던 거고, 그래서 뭐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탄핵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대선 임박해서 무리하게 빨리 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파기환송은 원래 5월 15일 다음 주에 열리려고 했는데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뭘 알아볼 거냐? 이게 끝난 거냐? 그러면 이 조항으로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걸까요? 대통령이 되면, 그럼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후에 퇴임하면 이건 처벌을 받는 걸까요? 내일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2심 판단을 뒤집은 대법원이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게 있습니다. 1번 일반 선거인의 관점, 2번 이재명 민주당의 발악, 3번 대통령 선거와 연관된 전망, 4번 언어학자의 해석. 제가 이거 수도 없이 오늘 얘기했으니까 박사님들 뉴스터디 보신 분은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 뉴스의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자, 퀴즈 정답 보고 가십시오. 자, 검찰이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를 했죠. 사회 특혜 체험 의혹 관련해서요. 그때 기소한 혐의는 무엇이었을까요? 1, 2번 중에 헷갈리신 분들은 뉴스터디 제대로 안 보신 분들인데요. 자, 2번 잘 맞춰주셨습니다. 뇌물죄로 기소가 됐죠. 자, 내시 TOM 톰님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인정하고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기소에 동의하시나 봅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고 깔끔하게 계속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답자님은요, ALMAG 알마즈 부사님입니다. 2번 뇌물죄 잘 맞춰주셨고요. 청렴결백한 대통령을 선출합시다. 자, 쏙쏙 이해되는 스터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자유주의자님 당첨되셨습니다. 뭔가 본인만 철학이 있으신 분 같아요. 1년 전부터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는 분이 없거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HS린님 잘 맞춰주셨고요. 정치 천민이 덕분에 계몽되고 있습니다. 우리 뭐 계몽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퍼지네요. 정치 천민이라니요. HS린님은 제가 불러드리자면 늘 박사님이라고, 박사님 스스로 박사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당첨자님은 GSP님이고요. 뇌물죄 잘 맞춰주셨어요. 네, 친구들과 이야기하기가 좋대요. 뉴스터디 보면 참 뿌듯하네요. 친구들과 이야기하실 때 뉴스에 딱 생각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답이 5분은요. 유튜브 가셔서 채널의 뉴스 채널 들어가신 다음에 게시물 코너 딱 들어가시면 어떻게 선물 받으신 게 나와 있거든요. 꼭 선물 받아가서 시원하게 커피 한잔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박사님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